스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항상 우리 예. 기자님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네, 우리 이수강 그러니까요. 기자. 예, 예. 네네. 조선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아마 선비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학자 스타일이신 예, 그러니까요. 기자. 조선시대 때. 예, 예. 네, 예. 오늘 주제 또 갑자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늘도 오원절구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지난주에 22대 국회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 1호 법안들 여야의 전략, 1호 법안들 여야 전략은 네. 그러니까 여야 각 정당들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예. 네네.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발의했는지를 보면은 22대 국회에 임하는 여야 정당들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각오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작 전에 유나 씨가 그랬잖아요. 네. 뭐 22대나 뭐 그 별반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고. 비슷비슷해요. 뭐 하겠다 워낙 얘기했었고 안 됐던 거 다시 또 내고 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의석수도 뭐 비슷하고, 네, 뭐 비슷하고. 국민의힘이 뭐 몇 개 차이 안 나고요.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긴 합니다, 사실. 네. 앞서 그 라디오 들으면서 오니까 네. 리셋이라는 말을 맞아요. 쓰는데 예, 예. 리셋은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어떤 계속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제 21대 국회도 마지막까지 뭐 너무 분주하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8일, 29일까지가 21대 국회 임기였는데 예. 그 전날인 28일 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냈던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표결에 붙여졌는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179, 반대 111, 무효 4표 해가지고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네. 뭐 이탈표는 여야 각각 별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그냥 예, 예.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여야 의석수를 생각해 볼 때 이탈표가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돌려보낸 그런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폐기가 됐고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또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해서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가를 보면은 네. 기존 특검법은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명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는데 예.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조국 혁신당도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이 좀 수정이 됐고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사흘 이내에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3일 규정을 넣은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3일 규정이라고 하면 그 언제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착각을 했나요? 이거는 이건 이제 이건 아니구나. 특검법이 이제 예, 예. 발의를 거치는 거니까 예, 예. 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예. 원래는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 거고 예. 또 본회의 상정돼야 되고 하는 거니까 정확히 언제 이제 표결 단계에 이르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패스트 트랙을 또 하게 되면 그 일러야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했을 때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에서 위원장하느냐가 예. 또 예. 어떤 뭐랄까요 네. 그 시기 시점의 관점이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것도 또 논란이잖아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얘기도 뭐 일단 맞습니다. 조금 해볼 수 있으면 하고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제 22대 국회 때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네, 요것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이제 담았는데요. 제목은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선거 때 지난 총선 때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자 이런 법안을 공약을 걸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금액은 약간 바꿨습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해서 전 국민 25만 원 일률 지급이 아니라 1인당 최저 25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급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약간 방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그보다 더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출이 더 늘어난 그러니까 셈인데 예. 또 대통령령에게 그런 거를 부여함으로써 약간 재량권을 준 거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선별 지원 얘기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영수회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배석을 했던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영수회담 이후에 한 말을 들어보면 예.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25만 원 일률 지급안을 전 국민 지급안을 들고 갔지만 이게 협상이 들어가면은 좀 선별 지급도 열어놓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하위 70%라든가 80%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급하자라고 하면 좀 줄다리기를 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네. 했는데 아예 어떤 그 여지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뭐 더 진척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지출도 늘린다는 게 조금 사실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네. 이게 또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거고. 건전성.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뭐 최상병 특검법 얘기 들었는데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제목이 또 깁니다. 법안의 제목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네요 진짜. 지난 대선 당시 잠깐만요. 그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전에 예. 근데 꼭 보면 이 특검법 제목이 진짜 길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거기다 제목에 뭘 다 넣어야 그러니까 되는 넣고 이유가 싶은 있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안 것 넣으면은 뭔가 뭐 빠진다는 느낌이 드나? 좀 왜 예.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근데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규칙 이런 게 있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뭐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예. 육하원칙 다 들어간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죠? 제목이 기니까 어차피 이제 언론에서 인용할 때는 예. 이제 최상병 특검법 맞습니다. 말씀으로. 한동훈 예, 특검법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기존 정부 법무부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패소를 이것도 좀 뭐 황당했죠 당시에. 예.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들여다보게 하자 이런 법안인데 예.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1호 법안으로 들고 나왔지만 결국은 민주당에서 얼마나 힘을 합쳐주느냐가 관건일 텐데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좀 속도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좀 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특검법을 보는 민주당의 입장 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떨까요? 그 왜 이런 걸 냈어? 뭐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뭐 조국 혁신당에서 하면 우리가 뭐 나중에라도 도와줄게 뭐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법안 취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동의를 같은데, 하나요? 네. 근데 그런 처리 시기라든가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맞습니다. 조금 시차가 예. 있어 보인다라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법안도 한번 살펴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묶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공감 531
이렇게 어떤 패키지로 예. 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공감 531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531이라는 게 5개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출생 대응, 또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 이렇게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담은 건데 예. 약간 정기국회 앞두고 보통 여당에서 뭐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 뭐 이런 거를 보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예. 좀 다 합쳐서 예.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목만 보면 법안보다는 약간 정책 같은 느낌이 솔직히 조금 그러니까요. 들긴 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 부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밝힌 내용이죠. 예. 그거를 어떤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 있고요.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는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법안도 있고요. 예. 네. 또 구하라법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 예.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고준위 방패물법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본법, 중소열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별법 이런 네. 법안들을 1호 법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의 1호 법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1호 법안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보기에는 그 어느 정당의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민생 법안 뭐 이렇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둔 것 같고, 민주당은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많으니 그쪽을 공략한 것 같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저는 사실 좀 약간 납득은 안 가는데 그 선거 과정 중에 했던 얘기를 뭐 지키는 거는 차원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공약 이행 차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 기자는? 그거는 예. 국민들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예. 각 당의 총선 이후로 보여왔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개헌이 되고 나서 네. 어떻게 입법화할 것이냐를 또 지지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두 예. 번째 키워드로 그럼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 원구성 난항에 대해서 키워드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새 국회 개원 대치만 계속 이렇게 그래요? 한번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구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죠? 6월 5일 날 제가 아까 그거랑 이거랑 착각한 맞습니다. 거예요. 6월 예. 5일에 첫 회의를 열어서 예, 본회의 그죠? 내일 본회의를 모레죠. 열어서 예.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한 다음에는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그럼 6월 7일인데요. 6월 7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이 법정 시한을 지키자. 지켜서 만약에 시간을 끈다면 저기 국민의힘에서 시간을 끈다면은 국회법을 지켜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사실 뭐 갈등이 없으면 뭐 시일 안에 지킬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조금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원구성 시한을 지킨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역대 그래요? 국회에서 오. 뭐 가장 오래 걸렸던 때는 뭐 120일 넘게 여야 줄다리기를 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도 SNS에 이제 법대로가 아니라 합의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120일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이제 여야 간에 어떤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걸 텐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민주당이 어떤 단독으로도 어떤 다수결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네.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지 지난번 21대 전반기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여야 의석수 분포가 지금과 비슷했는데 네. 결국은 합의가 잘 안 돼서 맞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했었는데 예.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좀 뭐랄까요 오만 그렇죠. 독식 그런 예, 예. 프레임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네. 말씀하신 법대로 한다는 거는 표결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그 과반 찬성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예.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법사위원장 네. 그리고 운영위원장 이 두 가지 이 두 곳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예. 법사위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에 보면 상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게 모든 법안들이 그쪽으로 훅 이게 뭐랄까요? 이게 다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게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이제 발의된? 가결이 되면 그것이 이제 법사위로 와서 법사위에서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체계와 자구 심사에 국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길목을 게이트 키퍼처럼 길목을 지키면서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거나 이제 통과시키지 못하게 잡고 예, 예. 있을 수도 있고 빨리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그런 관행이 자리를 잡아왔던 예, 예.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이제 틀어주고 민주당이 올렸던 법안들을 제대로 예. 올려주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인 예.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관할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사수하겠다,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게 어떤 일종의 전략인가요? 법사위원장을 갖기 위한? 나중에 협상하면서 운영위원장은 줄게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될까요? 그 내부 전략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교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더 우선순위로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나중에 어떤 좀 협상 여지가 법사위원장보다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했었던 이번 주 시사 용어 오늘은 어떤 단어 갖고 오셨나요? 오늘 가지고 온 단어는 네. 프랑스 AFP 통신사가 있죠. 예. 거기서 서울발 기사로 푸파간다 리플렛, 푸파겐더 네. 리플렛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서울지국의 강진규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프로파간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요즘 근데 스펠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프로파겐다 리플렛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공산국가에서 체제 선전, 예. 정권 홍보를 위해서 뿌리는 전단. 이제 우리가 보통 삐라, 예. 그렇죠, 그렇죠. 대남 삐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네. 이거를 이제 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예. 저도 주말에 문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맞아요. 계속 왔어요. 낙하물 조심해라 예. 이런 거. 근데 이 푸비 아침부터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은 뭐 배설물, 네. 배변 이런 뜻인데 풋과 프로파겐다를 합쳐서 푸파겐더 리플렛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전 세계로 타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남 오물풍선 살포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외국 독자들이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그런 이제 표현이 들릴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현재 남북한의 어떤 대치 현실을 네. 보여주는 또
용어가 아닌가 해서 아, 가지고 그렇군요. 와봤습니다. 예. 네. 예. 상당히 많이 넘어오긴 했어요. 신고 건수만 8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어쨌든 정말 큰 이슈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네. 시사 용어는 저 다음 주에 하나 더 네.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소식들 오늘도 정치 이면의 이야기 이수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